영상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국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프레시안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7일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에 실패한 4년 후인 2021년 1월 말 현재 너무나 많은 것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고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언론 매체 프레시안에 기고되었던 내용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주류 언론은 좌파 어용 언론이라고 극혐하는데요. 이것은 주류 언론이 아니니까 들어볼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난 코끼리가 초원을 뒤흔들면 초원이 망가지고 결국 코끼리도 살 곳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동물이 먼저 사라진다.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이 등장한 후 세계의 미래를 우려하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을 테니 먼저 망가지지 않으려면 약한 나라들이 양보하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지난 70년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는 이념과 가치를 내세워 세계 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이 그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동맹국 안보의 재보험도 자유무역의 문지기도 맞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이합집산의 지정학과 강대국 정치를 귀환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아 중국을 견제하고 서유럽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국이 독일 중심의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면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자리를 채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정세의 지판이 송두리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구축, 기후변화, 빈곤퇴치 같은 보편적 가치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미국산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구호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요거는 TPP라고 하는데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탈퇴를 결정하고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구축하고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명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선출직이나 군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는 미국 기성 정치권은 물론 공화당의 주류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 체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의 자세에서 장기적 국가 이익보다는 단기 손익 계산을 중시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행동 반경과 영향력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2017년에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맞은 미국 국수주의가 등장했다는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2000년부터 2014년에 걸쳐 15년간 제조업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백인 자살자 숫자만 약 4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백인 유권자들은 미국의 자존심이나 이상보다는 일자리를 만들고 테러 방지로 국토 안전에 몰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더라도 국제 문제의 선별적 개입,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 그리고 보호무역에 기초한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부터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당시의 분석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집권 시기에 엄청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럴까요? 다음은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요. 2019년 12월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 3년 동안 과연 일자리 창출은 어땠을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0일 취임한 이래 33개월 동안 6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 실업률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17년 1월 4.7%에서 2019년 12월 현재 3.6%까지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33개월 동안 창출한 일자리는 738만 개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오히려 113만 개가 적었던 겁니다. 다만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오바마 시절에 23만 4천 개였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44만 3천 개로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조업 고용 실적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증가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막대한 부자 감세 및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형 감세안 영향으로 4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빚 좋은 개살구였던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초래한 관세 폭탄으로 3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산물 수출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어떻게 했느냐? 농업 분야, 농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유지했던 거죠. 즉 초대형 감세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으로 실제로 늘린 일자리는 불과 16만 5천 개에 그친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초강경 이민 정책으로 이민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결국 의미가 없는 셈인 거죠. 종합적인 결과는 그동안 트럼프 지지 댓글들이 주장했던 트럼프의 역대 최저 실업률, 그리고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예전의 대통령들 경제발전 실적에 비하여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죠. 저도 앞서의 영상 몇 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9년 말부터 트럼프의 재임 실패 분석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대선의 경합주라는 곳이 6곳이 있었죠. 미국 동부 지역에 대부분 다 치우쳐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6개 주였습니다. 신의 버림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에서 3.8%에서 4.2%로 위스콘신에서는 2.8%에서 3.2%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위 대선 경합주의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2019년 말부터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전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하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4년 전 깜짝 승리를 안겨주었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을 상실하면 재선의 길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수많은 정치평론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트럼프가 오히려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을 만한 언론 매체와 정보통들이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있었고 이것을 FBI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를 끈질기게 하던 FBI 국장이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소위 러시아 게이트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큰 아웃라인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자잘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곧 수사할 겁니다. 아니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 여름 아니면 늦어도 올해 2021년 안으로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무슨 반란법에 사인을 했다고요? 반란법에 사인을 했던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명령이라고. 근데 그 행정명령을 차기 대통령이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제일 먼저 그 반란법을 없애버렸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거든. 왜 없냐? 하지 않았으니까. 반란법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거기다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거를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고 아무런 언론에서도 그거를 없앴다는 보도를 안 하죠. 바이든이 트럼프를 무서워하면 제일 먼저 없앨 게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분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요. 한국에 계신 트럼프 지지자 여러분, 이 사진 몇 장을 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다 아니다를 가지고 신경을 써가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내 집 앞마당, 즉 한국의 정치 형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국의 부정선거를 트럼프가 해결해 준다고요? 자기 나라 미국에 대한 정치를 하기도 바쁜 사람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라고 거기 부정선거까지 손을 대고 해결을 해줍니까? 그렇게 한가한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부정선거를 건드리면 내정 간섭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개입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문제지 미국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아직도 위력이 대단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